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에 고민이 많은 40대 후반입니다.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정년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까지 버틴다고 해도 10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 80세로 보고 정년 후에 20년 정도 살아가야 하는데 퇴직금에 국민연금이 있다지만 남은 10년간 준비해야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을 들고 있기도 하고 주식이다, 코인이다, 부동산이다 두루두루 투자하는 것 같고 증권사 가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상담자 말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자에게 상담해보니 또 부동산이 답인 것 같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너무 늦었나 싶다가도 또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것 같고 노후를 위한 재테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도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무장님이 읽어주는 사연을 듣다 보니까 40대 후반에 재테크를 고민한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늦었다 생각할 때는 늦은 진짜 거라면서요. 늦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게 결코 늦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 금액을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인당으로 한 6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좋네요. 그렇다면 부부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120만 원밖에 안 될 텐데 자, 마땅히 재테크 해놓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노후 준비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어떤 거부터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먼저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순생활비를 쓰게 될지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노후 준비를 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죠?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밟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우선은 노후 생활비부터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노후 생활비. 떠올렸어요? 네, 노후 생활비 뭐가 될지. 노후 생활비를 알기 전에 현재 생활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현재 나의 40대 후반의 생활비 떠올렸죠? 네. 자, 거기서 바로 대출이자와 교육비를 빼겠습니다. 대출이자 교육비 뺐어요. 네. 자, 뺐죠? 뭐 교육비하고 대출이자 나가는 게 없을 테니까 상상하고 그게 있어요. 그걸 것 상상. 같은데. 상상. 자, 그러면 그 나오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바로 순생활비입니다. 자, 이 순생활비에 몇을 곱하느냐? 1.5배에서 2배 정도가 노후 생활비다. 이렇게나 높아요?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자, 왜 그럴까요? 1930년대, 40년대 태어났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아주 해피하게 잘 지내십니다. 전쟁도 겪고 어려웠던 경제 위기 그리고 뭐 일제 강점기까지 겪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우리 생활비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문화, 레저, 취미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1930년대, 40년대 태어났던 우리 조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우리는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간다? 네. 그러면 그 전에 똑같은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쓴 생활비인데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죠. 아까 계산해 주셨던 그 노후 생활비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액을 빼면 남는 금액이 너무 부족한데요? 맞아요. 이게 제가 엄청난 자산이 있지 않은 한 너무 많이 부족해서 나중에 내가 노후 생활을 충분하게, 평범하게 만끽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그 부족분을 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우리 사연자님의 사연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노후 준비는 말이죠. 한 가지에 몰빵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노후 준비를 위한 파이프라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노후 준비 4대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4가지 파이프라인? 맞아요. 뭐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자,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임대소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재테크 측면에서만 보면은 사실 재테크는 상대 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상대 가치의 게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내가 은퇴하게 돼 10년, 20년 후에 그 자산의 상대적인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정확하게 우리 사무장님이 얘기했습니다. 4대 파이프라인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노후 생활비를 무조건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곳에서 나눠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집안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수도꼭지가 망가지게 되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4개 있다 그러면 혹시 한 곳이 망가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노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임대소득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임대소득이라는 건 그 집이 한 2채, 3채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 같이 건물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노후에 조금 더 도심을 떠나서 외곽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내 집에서도 임대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후생활 4대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적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활동이 연장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만약에 세컨 잡으로 발전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작지만 소득이 나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임대소득도 있지만 집을 잘 굴려서 나중에 이제 60대 이상 되면은 주택연금을 통해서도 일부 노후 자금을 좀 충당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받고요. 연금 받은 금액이 주택평가 금액보다 높더라도 자녀들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연금 수령액이 주택평가 금액보다 낮게 되면 그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노후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4대 파이프라인처럼 5대, 6대, 7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노후 생활비가 나오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대요. 첫 번째, 장수 리스크. 그렇죠. 두 번째, 건강 리스크. 세 번째, 자녀 리스크. 네 번째, 자산 구조 리스크.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 리스크인데 우리가 이 5가지 리스크에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노후의 4대, 5대 파이프라인을 만들자였습니다.